이번 영상에서는요, 피부 통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통증은 이거 난제입니다. 아주 원인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또 치료 방법도 특별하게 아직까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정말 난제 중에 난제병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피부 통증에 관한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응급으로 왔을 때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 거죠. 이런 환자들은요, 이 피부 통증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주 그냥 뭐 어떤 일이건 간에 생활 중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였어요. 자, 우리가 가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이런 경우가 가끔은 몸이 근질근질하거나 근육이 꼬이거나 이런 느낌을 가끔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말초혈관,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의 흐름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근육이나 신경의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피부에 통증이 확 오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운 증상입니다. 32번 피부 통증에서 2해 보시면은요, 강직된 근건이 신경을 압박하고 혹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경 전달 체계가 이상이 오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국은요, 신경 전달 체계의 이상인데 왜 신경 전달 체계가 이상이 됐는지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강직된 근건이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3차 신경통이죠. 3차 신경통. 신경이 이렇게 나오면서 눌려가지고 그 신경의 통증 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면서 뺨 자체가 엄청나게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의 뭐 칼로 천천히 피부를 이렇게 베어내는 그런 통증입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이 오게 되면은 며느리가 그 통증을 참지 못해서 시어머니 뺨을 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직된 근건이 신경을 압박해서 오는 신경통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러니까 새 깃털이 이렇게 닿기만 해도 이 피부에 통증이 오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건이 신경을 누르니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근건을 유연하게 해주면은 통증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피부를 스치기만 해도 아픈 이런 통증은 그것이 확실한 어떤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체내에 어떤 순환이 장애가 오고 그 장애가 신경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항진시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순환 기능이 느려졌을 때 우리는 몸에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추위를 느낀다는 것은 혈액이라든가 혹은 림프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환이 안 되고 하나 울체가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신경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뭐 장내 내분비기관이라든가 모든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몸에서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뭐 소화불량으로, 때로는 뭐 간화나 심화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신경으로 전달되는 순환 체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 피부 통증입니다. 피부의 문제죠. 심부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를 관장하는 폐기를 높여주고, 그렇죠? 폐기를 높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신경을 관장하는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신경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처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으로는 제가 한담기울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순환이 안 되니까 한증이 오고 담이 울체가 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온다. 이런 진단이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처치는 양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계지탕을 먼저 씁니다. 처치에 보면 계지탕이 있죠. 계지탕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법 큽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우선 계지탕 5g을 복용을 시키세요. 거기에 마황이 들어갔는데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마황을 쓸 수 없으니까 계지탕 자체에 마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지향이 좀 많이 늘어났겠죠. 그 효과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자, 어쨌든 계지탕을 5g을 쓰게 되면은요, 한 20, 30분 지나고 나면 몸에서 살짝, 피부에서 살짝 땀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땀이 살짝 나면서 그 순간에 통증이 쭉 가라앉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계지탕이요. 만일에 계지탕을 복용시켰는데 땀이 잘 안 난다, 조금 더 복용을 시키세요. 계지탕의 그 부작용은 크게 없으니까 조금 더 복용시키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통증이 있는 부위에 뿌리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뿌리를 찾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여기서 어떤 부위에 통증이 왔는가를 보시고 그 통증 신경이 나오는 뿌리를 찾아서 거기다가 침을 놓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 이 부분에요. C5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C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C5로 가서 C5를 찾아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을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방광경 1선, 2선에 침을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각의 통증 부위별로 중추신경의 시작점을 찾아서 거기다 침을 놓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물론 중추신경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건드리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하느냐 환자에 따라 다르겠죠. 거기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셔야 된다. 침을 중추에도 놓지만은 그 통증 부위 C5 이 부분에 통증이 있다면은 그 부분의 맨 위쪽 있죠. 여기 맨 위쪽. 네. 신경은 이렇게 작용을 하죠.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다가 침을 집중적으로 놓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중추 부위 방광경 1선, 2선에 침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통증 부위의 최상단에다가 침을 놓으시게 되면은 물론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한두 번의 치료로서, 때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치료로서 피부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침을 놔야 되느냐? 이것은요, 그 신경이 내려오는 최상부, 중추신경 말고 그 최상부를, 그 상부를 촘촘하게 2열 정도로 간격을 한 1cm 정도로 촘촘하게 이렇게 침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부 통증 환자는요, 침을 맞는 것 자체도 힘들어합니다. 통증 때문에. 그렇죠? 침을 맞는 것이 더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죠? 대칭점. 이쪽에 통증이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이쪽에 통증이 오게 되면 이쪽에다가 먼저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침을 걸어줬죠. 그렇죠? 그러면 신경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여기다 침을 놓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처치를 하시고 나서 핀의 침을 그 상부에다가 꽂아줍니다. 그 피부의 상부, 거기다 꽂아줘요. 이렇게. 좀 촘촘하게 꽂아줍니다. 핀의 침을. 이렇게 했을 때 환자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기의 생활 패턴을 좀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후속 치료를 보시게 되면은 계지탕 3g에 감맥 대조탕을 5g을 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부 통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끔 혹은 스트레스를 잊게 하게끔 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 후속 치료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맥 대조탕을 씁니다. 또는 감초를 씁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초의 역할. 그래서 감초나 감맥 대조탕을 처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후속 치료로서 처방에 감맥 대조탕과 감초를 넣습니다. 자, 근데 이런 환자들은요, 대체로 신경이 예민하거나 많은 스트레스에 장시간 시달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력을 좀 보강시키는 그런 처방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익기, 십전대부, 혹은 육미지왕, 혹은 팔진탕 이렇게 우리가 널리 알려진 보약 종류를 그분 체질에 맞춰서 조금 가감을 해서 복용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속 치료로 처방까지 한 다음이라도 약 처방을 한 다음이라도 계속해서 침 치료는 하는 게 좋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경의 문제는 치료를 하더라도 바로 좋아지질 않습니다. 신경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정상으로 저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건 꾸준히 일주일에 2회 이상 꾸준히 침 치료는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한 두 달에서 세 달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통증의 한 80% 정도는 사라집니다. 물론 뭐 모든 환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 경우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피부 통증의 근본은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잊게 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체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치료고 그 다음에 신경의 문제니까 그 통증이 있는 중추를 찾아서 거기서 방광경 1선, 2선에 침 넣는 것 그리고 통초의 최상부에다가 침을 놓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켜주시면서 치료를 한다면은 피부 통증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피부 통증에 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